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고전문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전 중에서도 워낙에 유명하고 대중적이어서 모르는 분이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유명한 책은요, 읽지 않았는데도 마치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아주 최근에 읽었습니다. 뭔가 손이 딱 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유명하니까 뭔가 진부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걸 읽는 게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번에 마음 먹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명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와, 아직도 내가 이렇게 읽지 않은 책이 많아서 다행이다. 아직도 나에게 많은 즐거움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즐거웠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머신 몬의 달과 6펜스입니다. 달과 6펜스, 뭔가 청소년 시기에 꼭 읽었어야 할 것 같은 책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젊은 시절에 한 번쯤은 읽었을 것 같은 책인데 저는 이번에 읽는 게 너무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40대에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문학적인 센스가 떨어지고요. 또 문학에 워낙에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서 도대체 왜 제목이 달과 6펜스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계속 읽으면서 언젠가 달이랑 6펜스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야, 왜 제목이 달과 6펜스야 했습니다. 사실 상징하는 바가 있는 그런 제목이고요. 알고 보면 참 멋진 제목입니다. 먼저 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6펜스와 비교해야 되니까 보름달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꿈꾸는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을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반면 6펜스는 동전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100원짜리 이런 좀 값이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동그란 동전인데요. 6펜스도 사진을 보니까 은색이더라고요. 달과 6펜스. 6펜스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달과 6펜스, 우리 모두에게 고민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꿈과 이상향도 중요하고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서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할까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꿈을 좀 더 중시하는 분도 계실 거고 현실적인 것을 좀 더 중시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달과 6펜스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그런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찰스 스트릭랜드인데요. 이 책은 화자가 스트릭랜드를 관찰하는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책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 좋았는데요. 이 책의 관찰자가 작가로 나오거든요. 서머신 몬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말들, 이 대사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스트릭랜드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증권 중개인입니다.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됐어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집안이 꽤나 부자입니다. 부인도 아주 좀 여유 있고 또 좀 지적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는 그런 부인이고요. 아이 둘이 있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아름답게 생긴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집안이고요. 화자는 스트릭랜드를 보면서 뭔가 이상적인 집안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부족할 것 없는 스트릭랜드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난리가 나요. 사람들은 어떻게 추측하냐면요. 어떤 아가씨와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인이 이 화자에게 스트릭랜드에게 가서 좀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스트릭랜드를 찾아가는데요. 스트릭랜드는 어떤 여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파리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화자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이가 지금 40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뤘는데 이 모든 것을 정말 버릴 거예요? 그리고 40이 돼서 이제부터 그림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당신이 과연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현실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읽으면 공감이 가요. 저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스트릭랜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성공하기 위해서 화가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술혼에 사로잡힌 마치 저주와도 같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글을 읽다 보면 이것이 정말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트릭랜드는 이제 모든 도덕적인 책임, 상식적인 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버립니다. 읽고 있으면요, 무책임함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스트릭랜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 거의 뭐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과 처자식을 버리고 자기 혼자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처자식이 어떻게 살지 전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의 인생은 계속 이러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저는 이 책이 그렇게나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어떤 생각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이 6펜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이쪽으로 100% 몰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려면 심지어 가정까지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릭랜드처럼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해도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내가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런 현실적인 책임,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책임,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모두가 무시하면서 살 수가 없는데요. 스트릭랜드는 정말 이 모든 것을 6펜스의 세계를 완전히 버리고 달의 세계에만 몰입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통해서 보면서 나도 모르게 스트릭랜드를 응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6펜스의 시각으로 보면 스트릭랜드는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더 심한 일들도 있어요. 물심양면 그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화가가 있었거든요. 친구 화가가 있었는데 이 친구 화가에게 정말 몹쓸 짓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도덕률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로지 예술의 혼만 중요한 그런 것이죠. 사실 서머셋 모음은 이 6펜스 세상의 도덕률 말고 스트릭랜드의 이런 달의 세계를 조금 더 지향하는 느낌으로 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또 공감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주인공은 달의 세계에 살고 있는 스트릭랜드이지만 6펜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스트릭랜드를 사랑한 여자들의 입장들도 좀 읽으면서도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트릭랜드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그 친구 스트로브에 대해서 읽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어떤 답을 가지고 읽는 것보다 달의 세계와 6펜스 세계 사이를 왔다 갔다 우리가 하면서 각각의 입장을 좀 공감해 보고 자기 자신의 태도를 정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 그 재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의 미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너무나 재미있다는 것인데요. 이후 스트릭랜드는 타히티로 건너가서 예술혼을 불태웁니다. 스트릭랜드를 지켜보고 있으면 거의 광기에 예술혼과 충동에 완전히 휩싸인 것과 같은, 자기 자신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술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너무너무 멋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신비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스트릭랜드는 이곳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억죄이고 있었던, 자기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저주와 같은 광기에서 마지막 예술혼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묘사도요, 그 과정, 내용들도 너무너무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너무 재밌어요.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림을 좋아하긴 하지만 예술에 대해서 좀 문외한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와, 이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까? 신비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과정과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저는 이 스트릭랜드가 예술적인 충동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이 6펜스의 세계를 버리고 있는 모습이요. 마치 석가모니와 같이 느껴졌어요. 단지 예술과 현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상적인 도덕률을 벗어나고 있는 어떤 한 인간의 승화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석가모니가 도를 깨우치러 나갈 때도 가족을 다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도를 깨우치려면, 도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런 모든 육신의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통한다는 느낌을 받아서요. 이 스트릭랜드의 광기에 어느 절정으로 갔을 때는 마치 해탈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극단은 서로 통한다. 예술과 도의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달과 육펜스에 나오는 찰스 스트릭랜드는 화가 폴 고갱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찰스 스트릭랜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버리고 그리고 예술의 길로 들어갔다면, 고갱은 살짝 타의에 의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릭랜드는 아내와 자식도 모두 자기가 버리거든요. 마치 부처님처럼요. 하지만 고갱은 사실 아내가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거든요. 스트릭랜드 같은 경우에는 40세, 그리고 폴 고갱은 35세, 이렇게 뒤늦게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는 점이 같고요. 타히티에서 결국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웠다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읽다가 이 성격이요, 약간 고갱하고도 또 많이 비슷한 점들을 많이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고갱과 고흐가 함께 작업을 했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좀 스타일이 달라서요. 사실 고흐가 고갱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고갱은 결국은 고흐를 버리고 떠난 느낌이 있습니다. 스트릭랜드도 예술적으로 자신을 북돋워주고 또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에게는 오직 예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책에 줄을 치면서 읽지 않는데요. 이 책은 정말 줄을 많이 치면서 읽었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뭔가를 딱 집어내는 그런 문장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회라는 유기체의 일부로서 그 안에서 그것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는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이게 마련인데, 그들 역시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마치 몸 안의 세포들 같았다. 화자가 스트릭랜드의 가정을 보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개성이 없는 자기 자신의 꿈보다는 그냥 사회 속에서 어떻게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저 이 말이 너무나 저를 찌르더라고요. 가끔 제가 이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6펜스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스트릭랜드가 왜 자신이 그릴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는 못 베기겠단 말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소?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스트릭랜드의 세상입니다. 잘 그리기 위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빠져 죽지 않기 위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에 강렬하게 빠져있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홀로이다. 각자가 일종의 청동탑에 갇혀 신호로만 다른 이들과 교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신호들이 공통된 의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뜻은 모호하고 불확실하기만 하다. 우리는 마음속에 품은 소중한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려고 안타까이 애쓰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란히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마치 이국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 나라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온갖 아름답고 심오한 생각을 말하고 싶어도 기초회화책의 진부한 문장으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다. 전 여기 너무 좋았어요. 좀 슬프기도 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매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완전히 나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싸움을 정말 전형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이 스트릭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스트릭랜드와 같은 고독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40대에 이 책을 읽은 게 너무 재미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트릭랜드가 자기의 삶을 버리고 꿈을 찾아 떠나간 것이 바로 40대입니다. 40대인 분들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다른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6펜스의 세상 속에서 매몰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하면서 미래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요, 달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6펜스의 세상을 써머신 몸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읽으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달의 세상과 6펜스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롭게 균형되게 살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또 이 책을 읽는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트릭랜드처럼 6펜스의 세상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달의 세상을 놓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제가 좀 비겁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두세 개에 한 발 한 발을 걸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두세 개 전부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6펜스의 세상에 매몰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달을 사랑하고 달을 쳐다보는 것을 놓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